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제가 회의보다 일찍 도착하게 돼가지고 근처 카페에서 그간 이제 유튜브를 좀 챙기지 못해서 질문 많이 들어왔던 주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비형 간염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나 특히 이제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이 저 비형 간염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겨요. 어떡하죠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는 한 5에서 10%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요. 비반응자라고 불려요. 백신 비반응자. 근데 주로 이런 경우가 언제냐? 그러니까 면역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잘 안 올라오는 경우인 거잖아요. 첫 번째,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, 아니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. 대표적으로 면역 떨어져 있는 질환이 여러분 당뇨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의외인데 비만하신 분들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질량 지수가 조금 높은 분들, 그 다음에 흡연을 자주 하는 분들. 당연히 담배 피면 몸 안에 면역력이 좋을 리는 없겠죠. 그리고 만성질환, 특히 이제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,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도 이 비반응자의 비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. 일단 비형 간염 백신 어떻게 맞으시지는 아시죠? 옛날에는 저희가 그 핸드폰 016으로 이제 불렀어요. 그래서 처음 맞고 한 달 있다 맞고 6개월 있다가 맞고 이렇게 016이었는데 요새는 뭐 016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3번 세트를 맞는 게 크게 한 세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1차로 기본 3회를 접종을 표준 스케줄로 딱 하고요. 그리고 이제 6개월째 딱 맞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항체 검사를 하게 돼요. 그럼 이제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백신을 다 맞고 나서 한 달 있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, 만약에 여기서 항체가 미생성이 됐다 내지는 여과가 낮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하나는 부스터 백신이라 그래서 조금 더 많이,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한 4번째 백신 맞는 거죠. 그렇게 부스터 백신을 맞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아예 두 번째 세트로, 3번 세트로 이제 넘어가는 게 있고, 경험적으로는 부스터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보통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는 것을 택하는 의료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2차 세트를 맞습니다. 2차도 여전히 3번이에요. 016 이렇게 3번 맞으면 다시 그것도 2차 세트 끝나고 나서 또 한 달 있다가 한번 항체 검사를 하게 되겠죠. 근데 2차 세트까지 하고 항체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생기잖아요. 그럼 이제 이건 여기서 끝인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이거 항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살아가야 되나? 이게 보통 백신 비반응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2번 맞았는데도, 그러니까 2세트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잖아요. 3세트, 4세트 맞아도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비용 효과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2번 맞았는데 안 생겼으면 이제 더 하지는 않는 거죠. 물론 약간의 예외 상황들이 있는데, 조금 이제 고위험군들, 앞서 제가 얘기했던 원래부터도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걸로 예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. 뭐 그런 만성 콩팥 질환이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세트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 투약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체가 이제 한 50에서 75%까지는 올라온다고는 하는데, 일반인들은 보통 그냥 2세트로 끝낸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비반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이제 비형 간염은 혈액 감염이기 때문에 뭐 혈액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, 뭐 예를 들면 비허가 시술 등으로 막 이렇게 문신을 한다든지, 아니면 막 당연히 요새는 많이 없겠지만 마약 의혹도 많아요. 마약 하신다든지 이제 뭐 그럴 경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근데 문제는 그 비형 간염 혈액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간병인이라든지 의료인인데, 이렇게 비반응자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비반응자인데 비형 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이 됐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 환자의 복수를 뽑았는데 그 복수 바늘에 내가 꽉 찔리던지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. 그럴 때는 보통 비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, 보통 IVIG라고 얘기를 하는데, HBIG라는 비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맞아서 이 비형 간염을 중화를 이제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, 비형 간염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도 뭐 비형 간염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항체를 계속 생성을 해놓는 게 몸에서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되면은 항체 효과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 뭐야 이거 없어진 거야? 저번엔 있었는데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경우에는 우리 몸에
메모리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자전거 한번 탈 줄 알면은 좀 까먹어도 나이 들면 다시 또 타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항체가 떨어져 있어도 한번 항체가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형간염이 다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항체가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한번 있었는데 없어진 케이스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비형간염 백신이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겼으면 두 번째 세트까지는 맞아보시라. 그리고 워낙에 항체가 안 생기는 뭐 그런 만성질환자들의 경우에는 3세트까지는 허용이 된다. 근데 그래도 안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 비반응자 관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환자들보다는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셔서 아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고,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우리 비형간염 환자들은 비형간염 백신 맞는 거 아닙니다. 비형간염 백신은 비형간염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방요법으로 맞히는 거고, 이미 내가 비형간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. 네,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엔 또 정식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. 건강하세요.